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대명사, 이것은 빚, 빚더미, 이게 대명사 같아요. 예, 빚 정부, 빚더미 정부, 이게 대명사 같습니다. 그만큼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빚이.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동안도 407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어났을 정도잖아요. 407조 원. 예. 그야말로 나라가 이게 나라냐? 예. 부채 공화국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경제는요. 조목조목 다 망쳐졌습니다. 조목조목. 저는 그거를 보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온통 빚더미라는 게 저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단서도 여기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요. 역대 최대죠. 당연히 역대 최대입니다. 1280조예요. 공공부문이면 일반 정부의 부채하고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거거든요. 공공부문이면. 예. 그런데 이게 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돼서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입니다. 바닥. 그러니까 1280조가 된다는 것도 이거 좀 줄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예. 실제로도 보면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1280조라고 돼 있잖아요. 1280조. 이게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1036조였던 것이 2020년 기준입니다. 1280조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자,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라 부채가 얼마였을까? 국가 부채가 일반 정부의 부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일반 정부 부채 한 900억 가까이 됐다고 쳐요. 공기업 부채가 지금 제가 알기는 525조였거든요. 이것만 딱 더하더라도요. 1425조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더했는데도. 제가 단순하게 더했는데도 1425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1280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죠. 그죠? 뭔가 좀 안 맞아요. 공기업 부채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 작년 말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525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정부 부채하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했는데 1280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많든 적든 축소를 했든 축소를 하기만 하겠죠. 늘리지는 않겠죠. 축소를 했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조사하면 될 일이고요.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만 일단 우리는 기억하자고요. 정부 부채도 공기업 부채도 공공부문의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59.5%에서 2020년에 66.2%예요. 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부채 조금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적다고 한 거 말입니다. 안 적잖아요.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게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1등일 겁니다. 1등. 최고로 부채가 많을 거예요. 자꾸 기축통화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기축통화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미국 달러하고 우리하고 부채를 비교한다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한다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엔화는 기축통화입니다. 엔화는 기축통화. 유로화도 기축통화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정부 부채도 공공부채도 이게 엄청난 부채입니다. 진짜 장난 아닌 부채예요. 장난 아닌 부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연금 충당 부채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공무원이나 군인들 있잖아요. 연금 가입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미리 쌓아놓은 부채를 말합니다. 이거 1044조 7천억 원입니다. 2020년 말이에요. 1044조 7천억 원. 이것도 정부 부채에 들어갑니다. 정부 부채에. 그러면 이 두 개만 합쳐보자고. 이 두 개만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 두 개만 합치면 2080조에다가 1044조를 더하면 2324조인가요? 거의 7천억까지 있으니까 2325조가 되나요? 지금 정부의 부채가 2325조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부채보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예. 여기다가 민간 부채까지 포함을 시켜보자고요. 민간 부채, 뭐 단순하게 가더라도 가계부채가 얼마쯤 될까요? 가계부채는 2100조 정도 될 겁니다. 자영업자 부채 포함을 해서요. 예. 여기다가 기업부채는 2220조입니다. 2220조. 이거를 더하면 4320조죠. 그러면 2325조하고 다 더하면 6625조가 대한민국 부채입니다. 6625조가. 제가 6500조가 우리나라 부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많은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의 대명사가 빚더미 혹은 빚공화국 아니면 대한빚국 뭐 이런 대명사가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만큼 빚이 많이 늘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말입니다. 그런 자식이 있으면 내칩니다. 예, 벌지도 못하고 맨날 빚만 지는 자식 내친다고요. 예, 사실 그러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제 주체라는 게 가정이 가게 아니에요. 경제 주체 중에 하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부도 이렇다면 빚만 계속 지는 그런 정부라면 무조건 갖다가 막 뿌리는 정부라면 과연 이게 맞는 정부일까요? 저는 6,500조가 넘는 대한민국 정부 부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위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시간을 두고 위협이 될 겁니다. 예, 우리한테만 위협이 되면 다행인데 우리 자손들 있잖아요. 자식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예, 우리는요 선동에 노란한 결과 우리가 얼마나 빚을 갚아야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빚의 무게는 더 커지고요. 빚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것 아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후회도 굉장히 늦을 거예요. 저는 늦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